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자신의 고백이 거절당하자 짝사랑하던 여성에게 자신의 가래침과 정액 등을 타서 먹인 남자가 있습니다. 한두 번에 그친 것도 아니고요. 10개월간 무려 54회에 걸쳐서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로통뉴스와 국민일보 등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판결문을 제가 찾아봤지만 판결문이 공개가 안 돼서 애를 먹다가 이 판결에 대해서 아는 분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도를 통해 공개된 내용과 제가 설명을 들은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이 사건과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소재 대학원 연구소에 다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 A씨는 같은 연구소 소속의 여성 B씨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바라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B씨는 A씨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마음을 접는다든지 또는 나중에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고 복수를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은 바로 B씨의 커피에 뭔가를 타는 것이었죠. 그래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그는 B씨의 커피에 가래침, 정액 등을 섞었고 가끔 변비약과 최음제도 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괴로워하면 이걸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피해자의 립스틱과 틴트에도 정액을 묻혔는데요. 이런 범죄 행위는 10개월간 54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뿐만 아니라 범행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후에 연구소 사람들끼리 같이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회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여기서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의 호텔 옆방에서 묵게 됐는데요. B씨가 방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베란다를 넘어 B씨의 속옷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왜 바로 옆방에 묵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마저도 그가 노린 결과였다면 정말 더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A씨는 B씨의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10개월 동안 훔치거나 고장내면서까지 B씨의 사적인 사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 따르면 그는 이 사진들을 남몰래 보면서 음란 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A씨의 은밀한 범행은 과연 어떻게 밝혀지게 됐을까요? 로통뉴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이런 행위를 꼼꼼하게 메모해 놓았다고 합니다. 10개월간의 모든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종류, 횟수 등이 연구소 공용 PC에 세세하게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을 본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A씨의 범행이 발각되었죠. 만약 이 메모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를 경찰에 용기 내어 신고한 동료분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이 피해자분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A씨는 과연 어떤 죄로 재판을 받게 됐을 것 같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성과 관련된 것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 재물은닉, 방실 침입입니다. 어떠신가요? 예상과는 다르게 성 관련이 하나도 없죠. 이 사람이 사람의 신체를 추행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를 적용시키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피고인 A씨는 이 혐의들로 인해서 1심에서는 징역 4년, 2심에서는 속죄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1년 줄어서 징역 3년형을 받게 됐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대체 이 자신의 정액을 커피에 타거나 칫솔에 묻힌 그 행위가 이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온 기사를 통해서 보면 적용된 혐의들만 쭉 나열되어 있고 대체 그 행위가 뭐에 해당되는지는 안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측은 할 수 있었지만 추측한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판결을 잘 알고 계신 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행위는 바로 재물손괴로 기소가 됐다고 하네요. 커피와 칫솔, 틴트 등 타인의 재물을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재물손괴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변비약을 탄 것은 상해미수가 됐는데 정액은 변비약처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로통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이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라고 판결문에 적기도 하고 해당 행위가 단순히 커피, 립스틱을 못 쓰게 한 행위를 넘어서 성적 가해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에 역겹다라고 적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이런 식의 혐오스러운 감정을 판결문에 적는 것은 정말 쉽게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커피에 체액을 넣은 부분은 현행법으로는 성추행 적용이 무리였다고 하고 최음제와 변비약을 넣은 행위에 대해 폭행과 상해 미수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모두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면서도 그 가장 엽기적인 행동 자체에는 결국 재물 손괴밖에 적용을 못 시킨 것을 보면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싶었음에도 현행법상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처벌하고 싶다고 해도 적용이 안 되는 죄로 막 처벌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범죄는 안 되긴 하지만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혐의를 엄격하게 적용시킨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술집에서 다른 사람이 준 술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남이 주는 음료 함부로 드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